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든 산업들이 있는데, 예컨대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광업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기업의 경영 행위는 물론이고 소유하는 일조차 위험천만한 일로 만들어서 한국 땅에서 기업할 의욕을 완전히 짓뭉개버리는 악법입니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주주나 경영자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서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법인은 50억 원 이하입니다. 이게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기에 현장 작업자의 부주의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대주주나 경영자는 졸지에 징역형 위험이나 아니면 전 재산을 갖다가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송사위험에 처하도록 만듭니다. 이 법도 그 기업과 경영자의 중대재해 방지 노력을 강화를 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축소한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만든 법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한국은 아마 벌써 지상낙원이 됐겠죠. 소련, 동구, 중국, 북한도 오래전에 강성대국의 지상낙원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중대재해율의 원인과 해법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만든 졸속이법입니다. 이게 법의 탈을 쓴 야만의 전형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하고 정년연장법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중대재해 문제의 양상이나 원인이나 해법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선진국이 이 문제에 입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와 본질은 완전히 같으면서도 양적으로 훨씬 심각했던 문제가 교통사고 사망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줄였는지 이거는 최소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일 피크가 1991년입니다. 그때 13,429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쭉 줄어가지고 2019년에는 3,349명까지 줄었습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 내지 5분의 1 수준으로 사실은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러면 차량 숫자가 대폭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들의 운행거리가 줄었냐 그것도 아니요. 제한속도가 왕창 줄었냐 그것도 아니고 교통사고에 대한 징벌이 대폭 강화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어떤 안전성이 강화됐습니다. 에어백이라든지 범퍼라든지 이러저런. 그 다음에 안전 운행에 대한 어떤 교육도 잘 됐고 안전벨트를 갖다가 이렇게 다 매고 기타 이러저러한 어떤 제도가 완비가 됐고 그 다음에 신호청기가 정비됐고요. 보험 할증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놀라운 성과를 갖다가 기록했는데 근데 꾸준히 이름이 줄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서 발휘했던 지혜를 발휘하지 않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중대재해를 더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산업이나 기업 자체를 줄이도록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갖다 대폭적으로 줄이도록 합니다. 이게 대폭 줄어든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교통수단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소달구지 속도로 운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물론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투자와 고용을 대폭 축소해서 그러면 끝내 초급 목표로 임명할 텐데 그러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자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중대재해로 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는 사태지만 이 짧은 생각이 이게 만든 규제나 징벌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 지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연재해에 상응하는 징벌은 이게 정의의 요체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피하기 힘든 실수나 부주의를 가혹하게 징벌해버리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의 어떤 원청 전가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험은 전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5인 미만의 하청 같은 경우는 원청으로 이제 또 책임을 갖다가 또 전가하겠죠. 그죠?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위험은 내리고 책임은 전가하고 그냥 이런 분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사업장 규모나 원화청에 상관없이 책임 주체의 잘못에 상응하는 징벌을 제도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과실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다음 동시에 이제 책임을 갖다가 타자한테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어떤 분란만 조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애매모호한 책임을 판정하는 법원하고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치명적 송사를 다루는 변호사들만 쾌재를 갖다 부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람의 상태를 진단해서 대체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과실에 대해서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설상가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건설업이나 제조업이나 운수업이나 광업같이 사람과 실물, 그러니까 뭐 설비, 장비 이런 거를 다루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나 경영자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도록 하는 겁니다. 인생을 바쳐서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본질이 같은 겁니다. 이게. 자, 하지만 엉터리 법령을 만들고 집행한 국회의원이나 직업 공무원들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판이나 오심으로 해서 기업과 일가족을 갖다가 파산시키거나 파괴한 검사나 판사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하는 과실을 범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안전한 직업입니다. 자, 이로써 조선식 산업공상의 위기와 서열이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기업주와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2,600여 개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런 뭐 법규가 이게 연령 변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좀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조선 말기의 양반 서족들이 아주 죄 아닌 죄로 상민이나 천민 이 부자를 갖다가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죽을 정도로 곤장 쳐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빼앗는 행위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그랬습니다. 아예 그냥 뭐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돈이 생겨도 땅에 파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항상 그냥 끼니만 겨우 때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면 기업을 하지 않는 것 아니면은 실물이나 사람을 직접 다루지 않는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나 간호사, 보육교사 이런 거 안 하고요. 이런 기업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럼 법으로 규제와 형벌을 대폭 강화해서 문제를 줄이려는 사고방식은 우리 능력 있는 청년과 미래세대들이 일자리가 완전히 말라버린 황량한 거리를 헤매게 만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빼어난 청년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거의 쓸모가 없는 고시공시 공부에 올인하느라고 컵밥 먹으면서 뭐 추리닝 바지 입으면서 몇 년씩 뭐 길면 10년씩 그냥 고시원에서 썩게 만듭니다. 물론 이거 95% 이상은 고시낭인 고시폐인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중대기업처벌법은 미친 법입니다. 이거 짧은 생각에 긴 폭력입니다. 뜨거운 가슴 또는 강교한 꼼수가 이렇게 결합한 야만입니다. 이게 우리 그 개혁자유연합은 이 악법에 당연히 반대합니다.